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개경과 맞닿은 송악산 자락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한 산길을 겁에 질린 한 남자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긁힌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져 너덜거렸습니다. 그의 뒤를 하얀 얼굴에 붉은 눈을 가진 분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분귀 웃음소리는 산을 메아리치며 남자의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남자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분귀의 웃음소리는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귀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서며 숨이 찬 듯한 장난스러운 몸짓을 하며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참, 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숨 넘어가겠네. 몇 시간 전 황장군의 집을 떠난 소녀는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개경에 가면 네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악귀가 되어 가던 슬픈 얼굴의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부모님의 복수를 직접 하지 못한 마음을 다짐하듯 소녀는 혼잣말을 하며 개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걷던 소녀의 눈앞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을 지나면 드디어 개경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녀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녀가 마을에 들어서자 음산한 기운이 마을을 뒤덮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연유인지 낯선 이에 대해 경계하는 듯 소녀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 다들 왜 그렇게 겁먹은 얼굴이람?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소녀는 자신을 피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곤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텅 빈 마을을 가로질러 걷던 소녀의 눈에 낡은 초가집 앞에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세월의 무게에 굽어진 허리를 가진 노인은 낡고 오래된 긴 빗자루를 힘겹게 움켜쥐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마을이 맞나요? 마당을 쓸던 노인은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거는 소녀를 보고 흠칫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곤 이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곤 소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소녀를 잠시 훑어보던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마을이라네. 무슨 연유로 개경으로 가려 하는가? 노인의 질문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에게 꼭 갚아야 할 게 있거든요. 소녀의 대답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합니다. 그럼 이 산길 말고 저 아래 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나루터가 하나 나올 것이야.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돌아가야 할 것이네. 이 길로 가는 것보다 보름 정도는 더 걸리겠지만 지금은 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이야. 보름이요? 아이 참, 할아버지도 그럼 너무 늦잖아요. 왜 이 산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혹시 뭐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기라도 하나요? 소녀의 말에 노인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개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산길에서 자주 사라지고 있네. 사람들이 사라진다고요? 소녀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노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라는 듯 손을 아래로 내리며 말을 했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길은 여기 산길 아니면 상단이 가는 저 아래 길뿐인데 몇 달 전부터
이 길을 통해 개경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네. 처음에는 산 짐승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짐승의 짓이라기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다가 노인은 말을 하다 멈추고는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게다가 뭐예요? 소녀가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재촉을 하자 노인은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저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람의 비명소리도 아닌 처음 들어보는 섬뜩한 소리가. 노인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드는 듯 몸을 부르르 털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길로 갈 생각 말고 저 아랫길로 돌아가게나. 노인은 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걱정과는 달리 소녀는 무언가 흥미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겁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당황하며 소녀의 팔을 잡아 끌며 산길은 위험하니 다시 한번 아랫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가까운 산길을 두고 보름이나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산길로 가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소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노인을 바라보며 에이, 걱정 마세요. 제 한 몸 지킬 수 있어요. 소녀는 싱긋 웃으며 장난스레 힘쓰는 신용을 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겁없는 아이일세. 허나 목숨은 하나뿐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정 그 길로 가야 한다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거라. 노인의 말에 소녀가 고개를 저으며 바삐 가야 된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자 노인은 더 이상 소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고집센 아이로구나. 허나 너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개경으로 가는 산길은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올 것이야. 부디 조심하거라. 노인은 마지못해 산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일 다 끝나면 다시 들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로 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노인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소녀는 한참을 걸어 마을을 벗어나 낡은 표지석에 개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산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개경, 이 길만 지나면 드디어 도착하는 건가? 표지석에서 눈을 돌린 소녀는 표지석 옆으로 난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길은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가볼까? 소녀는 숨을 한 번 크게 쉬고는 표지석을 지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개경으로 가는 산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는 산 너머로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길을 비추던 빛마저 사라지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소녀는 길을 찾아 걸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길을 한참을 걷던 소녀는 순간 이상함을 느껴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좀 전까지 소녀의 귀에 울려 퍼지던 산짐승과 풀벌레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함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자 소녀의 주변이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안개 너머에서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녀는 검은 안개 너머로 느껴지는 피비린내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소녀를 덮쳤고 숨이 턱 막히고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침묵 속에서 소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기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은 마치 영혼을 빨아들일 듯 음산하게 빛났고 찢어진 입은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늦었습니다. 이제서야 분귀 2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분귀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